제목은 읽으셨을 것 같고 일단 목표는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새로 오신 분도 꽤 많아 가지고 어쩌다 팀장을 내려놓게 됐나 이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부터 팀장직을 거의 한 3년인가 이상 맡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이 원래는 되게 작았었는데 너무 혼자 감당하기에는 꽤 커졌고 하는 일 자체도 이제 너무 다양해져서 혼자서는 감당이 어려워 가지고 이제 팀장을 만들자.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젝트 몇 개는 이제 부팀장이 담당하고 몇 개는 제가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마침 부팀장 할 만한 사람도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윤식 노동자 이사 전 이사였죠.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노동자 이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노동자 대표를 했던 사람이 노동자 이사를 하고 노동자 대표는 새로 뽑자라고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이게 결정할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딱 결정되고 나서 보니까 노동자 대표가 저였던 게 이제 그때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노동자 이사 하면은 팀장직 겸임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그럼 부팀장을 할 게 아니라 팀장을 맡으시고 이제 저는 노동자 이사가 되면서 팀원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팀장을 맡고 있었을 때는 아침 회의하고 나서 이제 팀장 회의도 하고 전달 사항 있으면 이제 또 팀원에게 전달하고 팀원들 업무하면서 막힌 게 이제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거 트러블 슈팅 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원래 아침에 목이 별로 안 좋은데 그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진 상태에서 대충 끝나면 이제 10시 30분 정도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할 일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면은 이제 10시 30분에서 뭐 해봤자 1시간 반이면은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딱 그 정도만 있었고 점심 먹고 나면 또 팀원들도 업무를 했으니까 코드 리뷰 해달라는 제 요청도 들어오고 뭐 막힌 거 있으면 또 도와달라 그러고 또 이제 대표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그 다음 프로젝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회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 이제 한 업무를 이제 집중적으로 못하고 이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거를 감안해도 너무 이제 왔다 갔다인 거예요. 어, 그래서 부팀장을 만들자, 쪼개자라고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리고 팀장직을 하면서 계속 트러블 슈팅 해주고 뭐 코드 리뷰하고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코드 짜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퇴화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팀장 맡을 때 한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분명히 대표님이 1-2년마다 팀장직 이제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할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 제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팀장직을 내려놓게 됐는데 느낀 점으로는 시원한데 불편한 애매한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팀장에서 이사가 된 거면은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직급이 올라간 건데 또 그 와중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내려간 거기도 해서 이제 남들한테 설명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게 되게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팀장을 하던 시절 이제 관성이 남아 있어서 왠지 아침 회의 끝나면은 팀장 회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적응을 하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새 팀장님이 아직 한 달이 안 된 초보 팀장님이셔가지고 이제 도와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전에 팀장을 하던 사람으로서 하는 조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팀원이 팀장한테 이제 오지랖 부리는 거일 수도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한 점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 처음 맡았을 때 싫었던 게 이제 원래 그 위에서 전달해주는 일을 그냥
알아서 했으면 됐는데 그 내가 할 일을 내가 정하고 남이 할 일도 내가 이제 그 분배를 해줘야 되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팀원이 되니까 팀장님이 저한테 일을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되게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맡겼을 때는 제가 다른 팀원 불러서 이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제가 팀장님한테 이제 이거 하다 막혔다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이전에는 팀장인 동시에 이제 코드 리뷰도 제가 했었는데 팀장을 내려놓고 나서도 코드 리뷰는 아직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인터럽트는 계속 걸리지만 그래도 뭐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걸로 회의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인터럽트 걸리는 일은 없고 코드 리뷰는 그래도 이제 아침에 요청했어도 이따가 오후에 봐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어서 요거는 굉장히 편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팀장이었을 때 그 CI 체크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코드 린트라든지 아니면 좀 버그가 있을 만한 부분은 알아서 CI가 체크를 하게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요즘은 뭐 코드 리뷰 할 것도 거의 없어서 네, 편안한 상태입니다. 예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21년 5월인가 그때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저랑 대표님이랑 그 경영팀에 그 파트타임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회사 전부였고 5인 미만 기업이었죠. 그때는 대표님 빼면은 저 혼자 개발자여가지고 뭐 그렇게 뭐 지냈고 그러다가 한두 명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팀원 수도 되게 적고 뭐 거의 무슨 조별과제 팀장 내지는 그 대학원 랩장 정도의 느낌으로 일을 했어서 이때가 저한테는 제일 즐거웠고 그러다가 회사가 커져서 하드웨어 팀 생기고 AI 팀 뭐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생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팀도 거의 무슨 2배 이상으로 커졌어가지고 이때가 회사에 적응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이랬어가지고 인수인계 하는 것도 굉장히 자주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AI 팀은 소프트웨어 팀으로 합쳐졌고 이제 거의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제. 그래서 안정기를 지내다가 이제 노동자 이사를 맡으면서 팀장직을 내려놨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고 그 팀장직을 해야 뭐라고 해야 되지? 새 팀장님한테 넘겨드려야 되는 일이 있고 아니면은 코드 리뷰처럼 아직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노동자 이사를 맡으면서 새로 맡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직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팀장을 맡았을 때는 이제 뭐 이제 입사했을 때는 팀장이 없었고 저 혼자였으니까 이제 대표님도 그때는 개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뭐 영업도 뛰셔야 되니까 둘이 합쳐서 한 1.7에서 8 요 정도 하다가 이제 팀원이 한둘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5인 이상으로 이제 넘는 경계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개발을 그만하고 나가서 영업을 더 많이 뛰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네, 요런 문장을 들었고요. 그때는 되게 싫었고 팀장이라는 호칭도 어색해가지고 그냥 밖에서 소개할 때도 그냥 이름으로만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그때는 이제 팀원이랑 팀장의 그 갭 차이가 조금 있기도 했고 팀원들이 대부분 그 신입이었어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일을 주고 팀원이 이제 일을 못하면은 제가 대신 끝내버리는 식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팀원이 저한테 일을 넘기려면은 그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문제 상황을 알려야 됐고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팀원들이 다 뭐 특수 분야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막혔다 하기 싫다 이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은 두 명이서 서로 업무를 바꿔서 해봐라 요런 게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많아져서 팀도 3개로 바뀌었고, 그리고 네, 하드웨어 팀이랑 AI 팀 중간에 낀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팀은.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팀하고 엮일 일도 많고 AI 팀하고 엮일 일도 많아가지고 팀장으로서 다른 팀의 팀장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방법을 그때부터 배웠죠. 그래서 그때 배운 점이 이제 일반 상식인 줄 알았던 게 일반 상식이 아닌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예시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아무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팀에서는 이제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 배웠고,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때 네,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기까지는 그 팀원이 하다가 막히거나 하면은 제가 대신 이제 코드를 짠다거나 커버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는 이제 팀원들이 다 그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준호 씨는 뭐 로우 레벨을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다른 누구 있지? 아무튼 다 각자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다 특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팀원끼리 업무를 바꾸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고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팀원이 막혔을 때 제가 무조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팀원들이 저보다 잘하는 분야도 있고 그거를 제가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또그 따라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게 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거는 한 2명이서 일할 거다 하면은 팀원 2명 아무나 끼워 넣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아무나 2명 꼈다가는 팀원들이 때려치겠다고 할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팀원의 멘탈 관리가 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안 하면은 이제 코드를 짤 기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멘탈 관리도 해야 되고 나가서 바람도 같이 쐬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했고 근데 프로젝트 가짓수가 이제 거의 팀원 한 명당 하나 이상이었으니까 혼자서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배운 점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원래 컴퓨터한테 일 시키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팀장이 되고 나면은 그 컴퓨터한테 일 시키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는 감정이 없는데 사람한테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은 일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이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팀원이 잘한 게 있으면 무조건 칭찬하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면 칭찬하는 거는 뭐 비용이 딱히 들지도 않고 칭찬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제 차이가 또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못했으면은 화를 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화내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더 나았던 것 같고. 물론 뭐 똑같은 실수가 계속 일어나면 화는 나긴 나는데 화내봤자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은 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일을 혼자 계속 하고 있으면은 지쳐가지고 못하고 2가지, 3가지 업무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게 맞는 스타일인데 반대로 다른 분들은 이제 한 가지 일만 계속 해야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특성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한 가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한테 뭐 인터럽트를 걸지 않는 게 좋고 이런 거를 잘 파악해야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했던 게 숨겨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건데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위로 계속 공유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빨리 서로 공유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해결을 하는 게 제일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숨기면은 결국에는 들키게 돼 있는 거고 처리를 안 했다고 혼나겠죠.
그리고 반대로 잘한 게 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원이 잘한 게 있으면은 자랑 좀 해야 되고, 왜냐면은 팀원이 아무리 잘해봤자 그 대표님은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잘한 게 있으면은 이 팀원은 이제 보너스라도 줘야 된다. 물론 저는 권한이 없지만 뭐 휴가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서 보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낀 점은 그 중간에 낀 자리여가지고 그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회의 때 있었던 일을 팀장 회의 때 이제 줄줄이 다 읊으면은 이제 팀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요약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말을 안 해버리면은 그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다른 팀장이랑도 얘기할 때도 이제 누락된 거는 보충을 해야 되고 뭐 필요 없는 정보는 쳐내야 되고 다른 팀이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낀 게 이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팀장이나 부장이 계속 막 화내잖아요. 뭐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오냐라고 화내는 게 그냥 부장은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어렸을 땐 느꼈는데 이제 왜 화내는지는 대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화내봤자 팀원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화내나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내기보다는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인데 어른들이 이제 그 사람 뽑을 때 실력 다 필요 없고 인성, 사회성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대충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실력이 높아도 사회성이 낮으면 이제 업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다 끝냈는데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네, 사회성이 더 먼저인 거를 되게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제가 팀장직을 처음 맡은 거였어가지고 나름 잘 해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뭐 팀원들한테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네, 그 지훈 팀장님이 이제 후대 팀장이 되셨는데 물론 딴 사람들도 이제 팀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인물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랑 지훈 팀장님이랑은 또 성향이 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각자 장단점이 있을 거라서 그 점을 좀 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러니까 개발자는 공대에선 리더십을 배우질 않아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보통 리더십을 따로 안 배워요. 근데 개발자가 정말 자기 역량을 이제 많이 발휘를 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이제 혼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요.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개발자에게 필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리더십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뭐 나는 죽어도 팀장 하기 싫어 뭐 이런 분이 계시겠지만 물론 그래도 웬만하면 팀장을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아름 이사님한테 뭐 1, 2년만 하고 팀장 이제 바꾸자 하는 거는 뭐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박지훈 팀장이 등장할 때까지 좀 너무 오래 기다렸죠. 예, 뭐 늦어져서 죄송하고 뭐 이게 리더라는 게 그냥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들 중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팀 안에서 눈에 보여요. 그때 팀장을 바꾸면 돼요. 예,
그래서 좀 팀장이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 해보고 리더십 교체를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팀장을 하다 팀원이 되면 그걸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팀장을 하다가 팀원을 해보면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갑질을 좋아했구나. 갑질은 내 피 속에 흐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팀장을 하다 팀원을 해봐야지만 리더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팀장을 하다 팀원 해보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경험일 텐데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이제 그 다음 팀장들도 오늘 발표는 이렇게 좀 계속 돌려보면서 리더십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